요즘 들어 우리 강아지가 밥을 남기거나 구석으로 들어가 가만히 있거나 잘 가리던 대소변을 실수해서 걱정되시나요? 혹시 토를 한다, 물을 유독 많이 마신다, 부르면 반응이 늦고 멍해 보인다.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이런 게 죽기 전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들을 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치원에서 단순 기침인 줄 알았는데 사상충 감염이었던 아이를 본 적이 있고요. 반대로 며칠 내내 밥도 간식도 안 먹고 토만 하던 아이가 병원 다녀오고 하루 만에 말짱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겉으로 보이는 변화만으로 딱 한순간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가 죽기 전에 알려주는 신호들을 각 신호에서 보호자가 무엇을 관찰해야 하고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줄이고 필요할 때 더 빨리 도움을 받는 기준을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면 무조건 이별이다가 아니라 집에서 볼 수 있는 변화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떠올리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밥을 남기거나 먹는 속도가 확 느려지는 식욕 변화입니다. 평소엔 사료봉지 소리만 들려도 뛰어오던 아이가 갑자기 냄새만 맡고 돌아서거나 입에 넣고도 뱉거나 먹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경우가 있죠. 이때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배고프면 먹겠지. 오늘은 입맛이 없나 보다. 물론 진짜 입맛이 바뀐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엔 통증이나 기력저하, 후각, 미각, 둔화가 겹치면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인지 자주 그러는지 중요해요. 갑자기 남기기 시작했고 먹는 속도가 느려졌고 여기에 무기력이나 구토, 물 섭취 변화 같은 게 같이 보인다면 그땐 단순히 입맛이 없다기보다 몸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사료나 음식을 살짝 데워서 향을 풍겨주세요. 강아지는 시각보다 후각이 식욕을 크게 좌우하거든요. 둘째, 부드러운 형태로 바꿔보세요. 습식이나 유동식처럼 씹는 부담이 줄면 먹는 허들이 확 낮아집니다. 셋째, 변화가 계속되거나 하루 이틀 이상 이어진다면, 특히 노령견이라면 병원 상담을 서두르는 게 좋아요. 수액이나 항구토, 식욕 관련 처방, 필요하면 검사로 원인을 확인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제발 먹어 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억지로 먹이려고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구토를 악화시키거나 먹는 경험 자체를 싫어하게 만들어 식욕이 더 꺼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먹어야 한다보다 편하게 먹게 돕는다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물 섭취 변화입니다. 물을 덜 마시는 아이도 있고 반대로 유독 많이 마시는 아이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을 아예 안 마시진 않아요가 아니라 평소와 비교했을 때 확 달라졌는지입니다. 물 마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몸 상태를 꽤 솔직하게 반영합니다. 물을 덜 마시면 탈수로 컨디션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단순 더위 때문일 수도 있지만 특정 질환과 연결될 때도 있어서 그냥 목이 말랐나 보다로 넘기기엔 좀 위험해요. 날이 더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시원한 곳에서도 계속 그런지 물을 많이 마시는데 소변 횟수까지 늘었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대처는 간단해요. 물그릇 위치를 바꾸거나 그릇 종류를 바꿔서 접근성을 올려주세요. 관절이 불편한 아이는 가서 마시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습식사료나 물 섞은 급여처럼 먹는 방식으로 수변을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변화가 크거나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특히 유독 많이 마신다면 검사로 원인 확인을 빨리 하는 게 후회가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 오늘부터 물그릇을 몇 번 채웠는지, 소변을 몇 번 맞는지 기억만 해도 병원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해지고 구석에 숨거나 반응이 느려지는 변화입니다. 예전엔 내 옆에 있다가도 요즘은 구석이나 책상 밑으로만 들어가 있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고 부르면 반응이 느리고 눈빛이 멍해 보이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싫은가? 귀찮은가?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힘든 걸 숨기려는 본능일 수도 있어요.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약해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몸이 불편하면 조용한 구석으로 들어가 에너지를 아끼고 자극을 피하려고 하고요. 통증이나 컨디션 저하가 있으면 자극에 반응할 여유가 줄어서 부르면 늦게 돌아보거나
멍하게 있는 시간이 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현관에서 소리만 나도 뛰어오던 아이가 요즘은 고개만 살짝 들고 다시 눕는다. 좋아하던 장난감에도 관심이 줄고 숨은 자리에서 잘 안 나오고 산책 얘기에도 반응이 약하고 눈빛이 초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원래 가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긴 해요. 맞아요. 원래 조용한 성향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핵심은 성격이 아니라 최근에 갑자기 달라졌는지예요. 이때는 속상해하고 슬퍼하기보단 이렇게 해주세요. 조용하고 편한 자리 마련해주기, 푹신한 쿠션, 따뜻한 공간, 동선 최소화, 자주 쓰다듬고 마사지해주기, 안정감도 주고 몸에도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움찔하거나 특정 자세를 피하는 등 통증이 의심되면 꼭 병원 상담을 하세요. 억지로 끌어내서 움직이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덜 힘들게 쉬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대소변 실수가 늘거나 누운 자리에서 그대로 봐버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이제 진짜 떠나는 건가? 이런 나쁜 생각이 밀려오는데 이 경우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생기는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서 화장실까지 이동이 힘들어졌거나 노령이나 질환으로 조절 능력이 떨어졌거나 컨디션 저하로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 끝나고 나서도 예전처럼 정리하려 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피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실 분들은 없을 거라 하지만 막 혼내거나 그러시는데 이 시기에 혼내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커지면 실수가 더 늘 수 있거든요. 이때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배변 패드를 가까운 곳에 추가로 깔아서 동선을 단순화해주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해주고 기저귀나 패드, 큰 타월로 잠자리 오염을 최소화해주고 피부가 짓무르지 않게 자주 닦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오염이 반복되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보온도 챙겨주세요. 그리고 실수가 갑자기 확 늘거나 소변에 피가 섞이는 느낌이 있거나 배뇨할 때 아파하는 듯 보이거나 냄새나 색이 평소와 다르거나 기운 저하가 같이 오면 병원 상담을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표정만큼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 안정감이 아이에게는 정말 크게 전달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호흡이 달라지거나 행동이 확 바뀌는 변화입니다. 이 둘은 보호자님이 뭔가 이상하다를 가장 직감적으로 느끼는 신호이기도 해요. 먼저 호흡입니다. 호흡은 기분보다 몸 상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숨이 가빠지거나 불규칙해지면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통증이나 심장, 폐 쪽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헉헉거린다. 잠들었는데 숨이 들쭉날쭉하고 중간중간 깜짝 깨는 느낌이 있다. 산책을 안 했는데도 혀를 길게 내밀고 숨을 급하게 쉰다. 누워있다가도 자세를 자꾸 바꾼다. 근데 원래 더우면 헥헥거리지 않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할 건 딱 두 가지예요. 시원한 곳에서도 계속 그러는지, 쉬는 중에도 호흡이 불편해 보이는지, 이 두 가지가 해당되면 병원으로 무조건 가주세요. 집에서는 실내를 시원하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흥분 상황을 피해주세요. 그리고 호흡이 확실히 이상하면 병원 상담을 서두르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다음은 행동 변화예요. 어떤 아이는 갑자기 무관심해지고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반대로 지나치게 붙어있으려 하고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절대 나를 싫어하나? 오늘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컨디션이 떨어지면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이 줄고 불안감이 커져서 어떤 친구는 조용히 숨어 있고 어떤 친구는 보호자에게 더 붙어있는 쪽으로 반응이 갈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격이 아니라 변화의 강도입니다. 원래 성향이 있더라도 갑자기 더 심해졌거나 갑자기 확 바뀌었으면 그건 변화로 보셔야 합니다. 이때는 마냥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이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아이의 몸이 달라진 걸 수 있으니까요. 왜 이러는 거야 대신 괜찮아 여기 있어 이렇게 아이를 진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보호자님이 느끼기에 오늘은 진짜 평소랑 다르다 싶으면 그 직감은 꽤 정확한 편이에요. 그럴 때 혼자서 검색하면서 버티지 마시고 병원에 전화라도 먼저 해보세요. 그 한 통이 후회를 줄여줄 때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변화를 정리해드렸어요. 식욕, 물 섭취, 무기력, 대소변 실수, 그리고 호흡과 행동 변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호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이별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엔 지금부터 아이를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보호자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신호를 알아채고 환경을 덜 힘들게 바꿔주고 필요할 때는 병원 도움을 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산책을 아예 끊기엔 마음이 걸리고 조금이라도 더 세상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면, 근데 아이가 걷기엔 또 힘들어 보인다면 그때는 유모차가 진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모차는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많아서 처음엔 진짜 고르기 어렵거든요. 제가 유모차 종류별 장단점이랑 추천 포인트를 비교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댓글로 우리 아이 나이랑 최근에 보인 변화 한두 가지만 남겨주시면 비슷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아이와 행복한 하루 되세요.